전 정권 수사에 대해 해야죠, 연거푸 3번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합니다.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될 때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늘 똑같은 말을 제가 해온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선거 개혁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 중도층까지 다 떠나갈 겁니다. 사과할 때까지 저희는 항의하고 규탄할 것입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지금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한 윤석열 후보에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죠.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마 오늘 밤 있을 두 번째 TV 토론에서도 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상 평소에 해오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아주 이례적으로 어떤 강력한 유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시하고 사과까지 요구하고 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런 감정이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적폐 대전 얘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분노 표시에 좀 구체적인 후일담들이 공개가 됐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메모까지 작성할 정도로 그 수위가 좀 상당했다 이런 게 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 기사에서 이제 질문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기 정권 뭐 되면 적폐수 할 것이냐? 뭐 예 해야죠. 이렇게 어떤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보도가 났을 때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유감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기사가 나면 중요한 기사가 나면 뭐 이 국민소통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어떤 그에 대한 상의를 하는데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대통령이 직접 아마 이 기사를 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청와대 수석 회의가 열리는데 본인이 직접 쓴 이 쪽지를 이 안주머니에서 내서 그걸 읽었을 때 아마 이때 옆에 있던 참모들도 다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게 정제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더군다나 강력히 분노한다.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이걸 그대로 발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어떤 뭐 조국 사태나 추미애 장관 문제 등등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거의 본인 입장을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이만큼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신과 관련된 문제, 또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즉각 입장을 내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와 직접, 즉 문재인 정부 5년의 어떤 이 업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볼 때 추측한 건데 아마 밤새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동안 내가 잘했고 업적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적폐로 몰아? 라는 데 대한 어떤 분노감을 본인의 직접 글로 또박또박 써서 한치의 이거 수정도 없이 그대로 발표하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더 볼까요? 어제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정면 대응은 자제했어요.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그러면서도 사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사과할 생각은 좀 없는 모양이죠? 사과는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발언, 아까 금방 이현정 의원이 구체적인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자들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에 대답을 한 것인데 예. 그것이 지금 청와대의 또 대통령을 유시해서 느닷없이 그 굉장히 급발진이 되면서 사태가 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없고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돼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해야 될 대선 후보로서 이것이 만약에 또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이런 식의 오해가 살까 봐 사실은 해명을 지금 어제 그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해명의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는 사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6대 수사권 빼고는 다 경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라는 것은 거악 척결입니다. 예.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거악들, 부패, 비리, 그다음에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중대 재해 범죄, 이 방산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과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이게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해명의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측근의 비리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문 대통령, 그리고 다른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영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또 문재인 정권 전체를 겨냥한 적폐 수사를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오늘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층 결집 계기로 삼을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 주변에 난 이번에 이재명 도저히 못 찍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덮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나서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이재명 후보가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해왔지만 좀 그런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마음들 상당히 바꿀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 의원 중에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바꿀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도 뭔가 이번 일이 여권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도 보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본부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앞서서도 윤 후보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저는 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아마 실언을 하거나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의도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론적으로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 정도 선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미 그 발언 중에는 민주당 정권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예. 윤 후보 표현에. 거기에다가 또 아주 최측근으로 알려진 기사에는 A씨로 나왔지만 이미 한동훈 검사장으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본인이 집권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아주 중책이죠. 거기에 임명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앞서서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게도 약간은 마음을 못 열고 있었던 그런 분들한테는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거로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당장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신분으로 저렇게 집권을 하면은 전 정권을 그냥 보복 수사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가 지지층 결집에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은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상당히 지금도 비율이 높죠. 그 중에 다수는 정말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하는 열성적인 분들을 빼고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은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가 정말 질 좋은 더 나은 정권 교체일 텐데 지금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전 정권에 대해서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내가 집권하면 수사하겠다, 보복 수사하겠다.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근데 여당 내부에서도 두 가지 좀 기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친문이 결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윤석열 후보 또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론 말고 인물 대 인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대선이 2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통합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제들이 주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 보복 얘기, 수사, 범죄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된다는 것이 이번 대선 진짜 안타까운 정말 대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권 내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가 있죠. 일단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권 내의 친문의 결집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러한 유권자들이 일정하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분명히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번 대선을 좌우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정한 어떤 차별화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차별화 행보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에서 표현이 되듯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맞붙는 듯한 이러한 어떤 형국이 되면 그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의 다른 이재명으로의 정권 재창출도 정권 교체나 다름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의 이른바 일정한 중도층이 또 윤 후보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흐름이 더 강하게 어떤 흐름이 폭과 강도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면서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봐야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국장님 말씀 아직은 이런 기류가 반반 정도다 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대통령이 발끈하냐,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현역 시장에게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기획 압수수색을 하면서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그거 그냥 덮어야 됩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정녕 책임이 없는 것으로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뭐 수위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괴물 정권, 미친 사람, 뭐 기득권 사냥개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현정 의원님, 뭐 아까 이 파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지 불리할지는 좀 더 주말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주당이 친문을 결집하겠다, 혹은 윤석열 후보에게 뭐 검사 이미지나 정치 보복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럼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건 아닌지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잘 거론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윤석열 후보는 그 존재 자체로 일단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것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적폐 수사를 지휘했다는 그 이미지 자체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제 파문이 커지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그럼 윤석열 후보의 말이 뭐가 틀렸냐, 이런 문제를 또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은 이 정권 잡은 이후에 국정 제1목표를 적폐청산을 내세웠습니다. 예.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새 정권이 1호 국정 목표가 적폐청산이냐. 당시에 청와대에서 국가 기록을 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수해서 연일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 청와대가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즉 2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적폐청산일까요? 보복수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본인들이 한 것은 적폐청산이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은 보복수사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동안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구속시키고 다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 구속됐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윤 총장이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인터뷰에 보면 정치보복이라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긍정했다는 걸, 예, 긍정했다는 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 정권 넘어서 민주화 이후에 과연 정치보복이 가능할까요?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가면서 대북 송금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치보복인가요? 아니면 이 일반적인 수사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먼저 하고, 본인들이 정치보복이라는 게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을 때 적폐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적폐청산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안 한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그렇죠. 이 거죠? 정권이 그냥 했습니다. 2년 동안 적폐청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원칙대로 수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여권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